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우리 고조선. 자,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이제 국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선사 시대 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할 때요. 자, 고조선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돼? 국가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주제로서 고조선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예요. 자, 첫 번째는 자, 고조선의 단군 이야기. 이 단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단군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제 건국 이야기라고도 이제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일단 하늘의 신, 자,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환인은 어떻게 돼?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서자,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환인의 첫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환인, 자기 아버지에 들이어서 하늘 세계를 지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환웅은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하늘 세계 지배 못 하는 거야. 환웅이 어떻게 한다 했어? 지상 세계를 계속 이제 내려다봤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자, 결국에는 이제 환웅이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야. 근데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풍백, 우사, 운사라는 어떤 이제 세 명의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이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왔어요. 자, 환웅이 이제 지상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자, 다스리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곰과 호랑이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환웅이 어떻게 돼요?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 먹으면은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호랑이는 이제 사람이 못 되고요. 이 곰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인이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웅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웅녀. 웅녀고요. 결국에는 이 환웅과 그다음에 이제 웅녀가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거죠. 자, 결혼해서 이제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단군, 왕검,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 그런데 봐봐요. 하늘신이 내려왔다. 그 다음에 곰이 사람이 됐다, 결혼했다, 애기가 나왔다. 자, 곰과 호랑이가 진짜 막 와가지고요. 이제 막 쑥 마늘 먹고 진짜 이제 곰이 막 사람 되고 막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 단군 이야기, 옛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거야. 근데 그냥 마음대로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막 꾸며낸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봐볼게요. 자, 먼저 여기 환인과 환웅.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렇죠.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특히나 어떻게 돼? 환웅은요. 하늘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상세계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동기 시대 보면은, 자, 지배층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지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민사상.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천손사상. 을 내세웠다라고 얘기했어. 하늘의 자손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지배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는 게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자, 여기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풍, 여기 바람. 우, 비. 운, 구름. 결국에는 자, 바람과 비와 구름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이제 신하들. 와 함께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이 바람, 비, 구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건 다 기후죠. 기후는 어떤 거와 당시에 엄청 큰 연관이 있을까? 그렇죠. 자, 당시 이제 고조선 사회가 자, 농사를 지었던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곰과 호랑이가 있어요. 자, 곰과 호랑이. 자, 결국에 이게 진짜 곰, 진짜 호랑이겠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자, 곰을 믿는 부족,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 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그 원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석기 시대 할 때 했었어요. 토테미즘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은, 자, 곰과 호랑이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환웅은 새로운 곳에서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유이민 세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넘어온 세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이민 세력. 곰과 호랑이는 원래 그 지역에 살았다. 토착 세력. 토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땅에 붙었다 이라는 거야. 이런 뜻이야. 뜻 자체는 땅에 붙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제 곰을 믿는 부족과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이제 숭배하는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지금 환흥을 이제 필두로 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이 호랑이를 믿는 이제 숭배하는 부족은요 쫓겨나고요. 곰을 이제 숭배하는 부족과 이제 합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단군 왕검이 태어나서 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단군 플러스 왕검이에요. 단군 플러스 왕검. 자, 단군이라는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 옛날에 뭐 이게 뭐 탄두리 막 이런 게 있어. 탱그리 해가지고 결국에 이 단군이라는 건 이제 제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제사장 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자, 왕검은 뭐겠어? 여기 왕이 들어가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배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니까 제사도 이제 주관을 하면서 통치도 한다, 정치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제사도 지내고요. 정치도 어떻게 돼?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 때는 다 했다라는 거지. 제사와 정치가 어떻게 돼요?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 우리 고조선이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 세운 다음에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자,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함께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의 어떤 첫 번째 주제인 단군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고조선에 법이 있었대요. 8가지 법. 자, 그게 바로 8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자, 33페이지. 아래 역사 탐구해 보면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백성들에게는 그 많은 법 8조가 있었다. 자, 처음.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살인자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죽인 사람. 즉시 죽인다. 사형시키겠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처를 입힌 사람, 상해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곡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샀는데, 자,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둑질을 했대요. 자, 근데 이거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노비로 이제 기본적으로 삼고요. 또 이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8조법에서 8조법 8개 중에서 지금 요 3가지가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리고요 그 아래에 보면 자, 여자는 모두 정교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거는 법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냥 사회가 이랬다라는 거야. 법은 8조법 중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우리 여성은 정숙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중국의 이제 사료인 한서지리지라는 내용에 이제 그 들어있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8조법 중에 3가지가 지금 적혀 있고요. 당시 이제 어떤 사회상으로 뭐 요 내용이 여성은 정숙해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살인자는 사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 죽인대요. 결국엔 뭐예요? 생명을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생명 존중. 그러니까 살인자는 죽이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걸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 죽이면 너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대요. 일단 곡식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당시가 어떤 사회였다는 거야? 곡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배상은 어떻게 돼? 이제 내 걸 어떻게 돼? 남한테 준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돼? 내 재산이 있다라는 거지. 당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된대. 노비. 노비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노비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럼 뭐야? 당시 사회가 계급이 있는. 자, 계급 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50만 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시 사회상으로 여성은 정숙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했을 때 당시 이제 우리 고조선 사회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야? 남성 중심. 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8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사형에 처하겠다. 뭐 곡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노비가 되거나 돈을 내야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된 거야?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뭐가 또 들어가는 거야? 형벌이 있었구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 벌 주는 거. 형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이제 고조선의 우리가 흔히 문화권 또는 이제 뭐 세력 범위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옛날에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이 한 이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야. 뭘 통해서?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자, 자,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한국사 개괄하면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지명 막 이런 것도 한번 봤었는데, 자, 먼저 자, 여기 백두산.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두만강.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이 압록강 바깥쪽. 요쪽에 이제 어떻게 돼? 지금 중국 땅에 강이 하나 흐른다라는 거죠. 요 강을 뭐라고 한다? 요하라고 얘기하고요. 이 동쪽을 요동, 요쪽을 요서 합쳐서 요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봤을 때 고조선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바로 여기. 요령 지방에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문화권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고조선이 한 이 정도 이제 영토였겠구나, 다스였겠구나, 이 정도까지. 그렇게.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비파형 동검. 우리 이 비파형 동검은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비파 모양의 이제 동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그 지역들.
자,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막 이런 지역들을 이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미송리식 토기. 자, 이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우리 손잡이가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송리식 토기가 이제 출토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해서, 모양이 탁자 모양이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인돌, 요렇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돌로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주로 이 탁자식 고인돌은 여기 북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견되고요.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여기 남쪽에서 발견된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고조선의 어떤 문화권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출토되는 지역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조선의 이제 문화권이다. 고조선이 이 정도 세력 범위가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유물이나 유적이 공통적으로 이제 출토되는 지역,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자, 위만조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고조선 그 시기를 우리가 위만조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보면은, 자, 기원전 약 2000년 경 보면은 이때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전 약 5세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그 선사시대 우리 그 시대 이렇게 볼 때 이제 요건 했었죠. 여기 언제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랬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한번 봐야 될 거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자, 기원전 어떻게 돼요? 2333년에 고조선이 어떻게 돼요? 건국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원은 언제요? 2333년. 2333년에 건국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거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청동기를 사용했던 데는 언제예요? 2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들어온 것보다 더 일찍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얘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청동기가 들어오기 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지도에서 뭐라고 그랬어? 고조선은 어디에서 건국됐다고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 건국된 게 아니라 현재 이제 중국 땅, 여기 요령 지방에서 이제 탄생했다라는 거지. 자, 우리 이 청동기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만주 여기 위쪽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처음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요령 지방이 먼저 청동기를 받아들이고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왔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 내에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고조선은 어떻게 돼? 한반도에서 건국된 게 아니라 한반도 그 좀 왼쪽에 서쪽에 요령 지방에서 이제 건국됐다라는 거지.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원전 BC 약 4세기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기록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부왕과, 준왕의, 자, 왕위 세습. 자, 부왕이 자기 아들 준왕에게 어떻게 왕위 세습,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왕이 자기 이제 그 왕이라는 어떤 이제 그 신분, 지위를요, 물려준다라는 거는 그 왕의 힘이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힘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권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왕이라는 어떤 권력을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주변에서 반대 엄청 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주변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고조선의 왕권이 이 기원전 약 4세기경 이때 보면은 강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기록들도 있어요. 상, 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도 이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이 있었다. 어느 정도 시스템, 국가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194년 네, 보면은 자, 이제 위만조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 이 고조선이 있을 때 이 중국은 이제 그 혼란기였다라는 거야. 그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준왕이 이제 왕을 할 때 들어와요. 들어와서 처음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고조선의 어떤 국경을 이제 수비하는 그 직책을 맡게 돼요. 맡았다가 이 위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이 고조선을 차지해요. 그때를 이제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이 위만조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요게 좀 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위만 아까 뭐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 중국에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우리 이 철기가 어디서 온 거야? 중국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위만이 우리 고조선을 이제 통치한다. 결국에는 자,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그러니까 철기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만 이제 그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잠깐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고조선. 자, 요 시기에 보면은 자, 이 중국 그 혼란한 시기, 그러니까 뭐 춘추전국 시대 그때인데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고요. 진나라는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남쪽에는 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대.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위만조선인 상태예요. 자, 이 고조선이 자, 한나라 그다음에 이 진 요 사이에서 어떻게 돼? 중개무역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다가 비싸게 팔고 또 받았다가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중개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가 이제 위만조선 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자, 108년에 결국에는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멸망의 이유 결국에는 당시 지배층들의 분열, 내분 때문에 이제 그 멸망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막 분열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한나라가 최종적으로 이제 고조선을 공격해가지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이 고조선 지역에다가 자,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해요.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한사군이 이제 뭐냐면은 낭랑, 뭐 임둔, 뭐 진번, 뭐 현도 해가지고요. 낭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해가지고요. 한사군, 4개의 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을 설치해서 어떻게 돼? 지금 이제 고조선 멸망했잖아. 이 멸망한 고조선 지역을 어떻게 돼? 통치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4개의 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여기 낭랑군을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도 또 나와서 그러는 거야. 낭랑군은 하나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한사군이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자, 이제 옛 이 고조선 이제 그 땅에 자, 우리 법이 60여 조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늘어났다.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 법이 8개 8조법이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고 나서 이 옛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법이 6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야. 자, 우리 법이라는 거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건 뭐겠어? 법이 없는 그 사회가 제일 좋은 거지. 법 없어도 사람들이 다 지킬 거 다 지켜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법이 많으면 많다라는 건 결국엔 뭐야? 그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지. 혼란스러우니까 하나하나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어떤 이제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를 해야 된다. 자,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특징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주제로서 이제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군 이야기 해가지고요. 이 단군 이야기 속에 이제 들어있는 이 당시 이제 고조선의 어떤 사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팔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어땠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권이라고 해서 요 세 개의 이제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이 한 요 정도 이제 다스렸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위만이 이제 통치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이 고조선이 특히나 이제 우리 기원전 약 4세기경에는요, 부왕 준왕이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 명칭, 고조선이 좀 이제 이때 좀 전성기였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특징 보면요, 철기를 본격적으로 들여왔다, 또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지배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 지역을 이제 통치하면서 한사군을 이제 만들고요. 자, 이 한사군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이 60여 개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위만인 사람이 어디서 왔댔어? 중국에서 왔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지금 위만조선 중국 나라인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이제 고조선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만이 이제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흰옷, 그 다음에 상투를 틀고 들어왔다라는 거야. 우리 이제 백이민족, 흰옷 입고, 상투 들고, 그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위만이 중국 사람이었다면요, 어떻게 돼? 지금 쿠데타를 통해서 이 조선 장악을 했으니까 나라 이름도 바꿀 것이다 라는 거지, 중국처럼. 우리 중국 나라는 대부분 그 나라 이름 글자가 어떻게 돼? 아까 뭐 한나라, 뭐 진나라, 뭐 당나라, 수나라, 한 글자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썼다라는 게 또 이제 특징이고요. 또 위만이 이제 조선을 장악을 했을 때 기존에 원래 이제 이 고조선의 어떤 지배층 귀족들도요 이제 그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함께 이제 통치를 했고 이제 위만이 들여온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막 이렇게 관직 이제 그 승진하는데 크게 뭐 그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위만은 원래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다라고 이제 부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단군이 만든 건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있죠. 최근에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어떻게 돼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군이 만든 조선 앞에다가 옛 고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조선 해가지고 고조선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할게요.